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아직은 작은 기업이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가판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착한 가게 한번 만나볼게요. 희망을 심는 나무 김경호 대표 줌으로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희망을 심는 나무,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고요. 네. 발달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이나 개인이 기증해 주신 물건들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을 심는 나무 언제 혹시 설립이 됐나요? 2017년 2월 23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네. 2017년이면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본점이 의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네, 맞습니다. 네, 뭐 다른 지점도 있다고요? 네, 현재는 3개의 매장이 있고요. 네. 의정부에 2개의 지점이 있고, 포천에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몰도 이렇게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앞서 잠시 소개를 해주셨지만 뭐 기증을 받은 물품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고용을 창출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착한 가게 숲 스토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지 네네.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로 지은 이름인가요? 네, 숲 스토리는, 나무가,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뭐 병든 나무, 또 건강한 나무, 이렇게 섞여 있지만, 네. 같이 이렇게 함께 연대하다 보면 숲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은 나무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울창하고 건강한 큰 숲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숲으로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숲 스토리라는 재사용 가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더는 저희 발달장애인 직원분을 저희는 숲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한 일터를 통해서 우리 숲 직원들, 숲이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숲 스토리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직원들 중에 5년차 저희 직원 중에는 저축을 해서 융자를 내어서 빌라를 구입한 그런 저희 직원들도 있고요. 숲 스토리에서 일을 하면서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한 6명, 7명의 우리 초창기 함께 이 기업을 일으켰던 발달장애인 직원분들이 대리로 승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분이 아들을 앉혀놓고 대리라는 직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울음을 터뜨린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숲 스토리에는 감동 스토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 중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론 모든 분들의 고용이 좀 불안정해진 면이 있지만 특히 장애인 고용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 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소득 감소로 생계 위기까지 처한다라는 글까지 봤는데 현재 이 발달장애인들의 고용 환경은 어떤가요? 네, 어렵습니다. 실제로 260만 정도의 장애인 인구 중에 발달장애인,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인구가 대략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성인 장애인이 18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직업을 훈련하고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로를 지원하는 복지시설,
우리는 이제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직업훈련 시설들이 전국에 한 640개 정도 있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은 18,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장애인 고용하기 위해서 장애인 부담금이라든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만 깜짝 놀란 수치였는데 한 해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100인 이상 기업이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그 기업들이 내는 벌금이 고용을 하지 않아서 내는 벌금이 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할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고용하지 그런데 벌금을 내는 거죠. 네. 작년에는 이제 정부가 처음 적용이 되었는데요. 네. 1037개 정부가 공공기관 낸 벌금이 한 해에 부과된 벌금이 892억 원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 일에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더 고용이 되거나 또 취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터 또 좋은 지역 사연에서의 고용을 응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들이 빨리 갖춰져야 되는 것이 지금의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률이 좀 저조하고 또 환경도 좀 녹록치 않은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숲스토리에서 힘을 써주고 계신데 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기증을 받은 물건들, 네. 저희는 이제 기부처 지정단체로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에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증받은 물건들이 상품화되어지고 또 매장에서 판매되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직무들 안에 발달장애인들의 고유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금, 판매 매출금으로 저희 기업의 고용이 일어나고 또 관리비가 충당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증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에게는 좀 이슈입니다. 네. 기증이 그 첫 단추가 되겠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네, 알고 싶어요. 그 일을 하는 환경이랄까요? 구조랄까요? 네. 현재 저희는 65세가 정년입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네. 20살 발달장애인 청년이 취업을 하게 되면 네. 45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정년을 맞이하려면요. 예. 그래서 저희 기업의 목표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직하지 않고 건강하게 40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을 보는 게 제 꿈인데요. 아마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아 계셔주세요. 네. 그렇게 네, 고용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직무, 또 재밌는 직무, 또 다양한 직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이 고용이 또 직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물류팀, 기증팀, 또 영업팀, 이 3개 팀이 주축을 이루어서 직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매장에서는 다양한 손님들을 응대하고 또 캐시와 그리고 상품을 디스플레이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들이 주 직무고요. 물류팀에서는 물건을 분류하고 특히 옷을 분류하고 관리하고 또 상품을 태그를 찍어서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격들이 다른 직무들이 숲스토리라는 사업 안에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더 선호하는 그런 직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맞는 직무들을 소화하고 있고 또 위기가 오면 또 물리적으로는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다양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네, 현재 발달장애인 분들을 고용할 때는 네.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또 취업을 원하는 직원분들이 그 근로 희망자들이 또 저희와 함께 공채를 통해서 면접을 보게 되고요. 또 직업훈련, 직무 지원 고용이라는 네. 훈련 과정을 3주 정도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랑 정규직으로 고용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맞습니다. 이런 고용 환경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고 또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많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또 직업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발달장애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국가와 또 다양한 기업들의 노력들이 함께 병행될 때에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균형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다양한 이제 제반의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나 어떤 거 기증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그 기증 물품의 기준이라든지 종류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기증의 종류는 네. 한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물건들은 다 받습니다. 아,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대형 가구, 대형 가전에 대한 부분은 이 발달장애인들이 그 물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위험하고 또 공간의 한계가 있어서 네. 큰 물건들은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기증 물건들은 너무 다양한데 한 80% 이상은 의류, 그러니까 중고 옷이나 새 의류들을 많이 기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기증해주시면 저희는 3박스 이상, 그래서 쓰레기 봉투로 치면 20리터 이상의 양의 그 박스를 3박스 이상 기증해주시면 저희가 서울 경기권은 다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방문 수거가 가능하고요. 1877-4245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네. 4245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방문 수거와 그 기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로 3천만 원을 후원받아서 네. 온라인상으로 기증을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증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편하게 숲스토리.com으로 들어오시면 온라인상으로도 기증을 신청하실 수 있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증 솔루션. 그럼 이 분야도 어떤 고용 창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기증이 이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 번에 들 수 있는 양 정도를 한번 모아 보시고 1877-4245번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그런 방문 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스토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들어가서 기증 솔루션 코너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기증 물품이나 방법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기증이 안 되는 물품이 좀 위험한 물품이 앞서 안 된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염된 물건들, 고장이 난 물건들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 또 이렇게 큰 물건들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용 가능한 내가 아끼고 소중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는 또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저희에게 기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다시 입다라는 연구소에서 낸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각 개인의 옷장에 21%, 10벌 중에 2벌은 1년 동안 손이 가지 않았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 옷들을 저희 쪽으로 기증해 주시면 자원순환, 재사용을 통한 환경도 보호하게 되고요. 발달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서 네.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옷장 정리를 한번 하시면 아마 몇 년간 입지 않은 옷이 맞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쉽게 좀 기증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기증한 물품이 예를 들어 옷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상품화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두 가지 트랙인데요. 네. 하나는 들어온 물건들이 계절 상품으로 인해서 계절을 기다리기 위해 보관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그 계절에 들어온 상품들은 바로 상품화됩니다. 상품화가 될 경우에는 우선은 오염된 물건들이 먼저 이렇게 배제가 되고요. 네. 폐기가 되고 사용 가능한 물건들 중에 세탁이나 정비를 통해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개인이 깨끗하게 세탁해서 좋은 물건들을 기증해 주시는 기증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물건들 경우에는 바로 가격이 분류가 되어서 택 작업, 상품화 작업, 숲스토리라는 브랜드의 그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매겨진 그 상표와 함께 이제 매장으로 공급이 되고요. 매장에서는 5주 동안 손님을 만나게. 네. 5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건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5주가 지나고 나면 그 5주차 되는 물건들은 저희가 50% 할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저희 물류장으로 회수가 되어서 이제 수출을 보내게 되는 2차 판매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뭐 본점인 의정부점이라든지 앞서 포천점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곳에서 구매를 맞습니다. 하실 수가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혹시 가능한가요? 저희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땡큐 마켓이라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땡큐 마켓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증받은 물품들을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새 상품처럼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땡큐 마켓이요? 네, 아마 정말 저렴한 물건들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오지 않은 손님들은 있지만 한 번 저희 숲스토리를 만나면 늘 찾게 되는 공간이 저희 숲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직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직원분들이 만족하면서 또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 기업 국제 가능한 숲스토리가 20만 네, 대표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화상으로 연결 중인데 지금 약간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움직임을 최소화해달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연결이 자꾸 조금씩 끊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복제 가능한 숲스토리가 이 이상 있는 도시 안에 하나씩 그래 10년 안에 100 발달자를 고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네, 지금 대표님과 화상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인터넷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잠시 전화로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은 그대로 두시고요. 저희가 전화로 다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판대 시간에는 희망을 심는 나무 김경호 대표님과 함께 숲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017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한 5년째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는 말씀 계속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럼요. 네. 10년 안에 100개의 숲스토리가 1000명의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또 함께 고용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건강한 기업이 되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직영점들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또 계속
고용 모델들을 또 다양한 직무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바람은 이 편의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편의점 네. 수만큼 많은 이 매장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영국에 있는 챌리티 샵을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요. 네. 메인 스트리트 안에 거의 매장이 챌리티샵 비영리 단체 재사용 용품 가게들이 네. 한 5-6개씩 이렇게 밀집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도 그런 다양한 비영리 섹터에 있는 또 다양한 저희 스토리를 비롯한 재사용품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수익금들이 또 다시 지역사회 안에 잘 순순환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이슈앤피플 이번 주 김혜민 PD의 휴가로 대타 진행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가판대 시간에 소개되는 착한 가게, 사회적 기업들을 보면 그 대표님들이 어떤 계기로 과연 이런 일을 하시게 됐을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혹시 우리 대표님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한 15년 정도 복지 영역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복지 영역은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서비스들을 만든 그 사회복지 단체들, 시설들이 이제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역할인데요. 이런 국가의 그 무한대의 지원과 또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업을 만들어가고 경험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는 뭐 대기자도 1년, 5년, 10년까지 대기자가 생기는 그래서 도저히 공급과 수요가 같이 균형 있게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한계들을 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목적들을 좀 이루어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고 또 수익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있었고요. 복지는 사실은 비용으로 사라져버리는 돈이지만 네. 투자라는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2배, 3배, 4배, 10배의 결실들을 좀 맺어갈 수 있는 조금은 공격적인 발달장애인들과 좀 잘 먹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또 지역사회 또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뛰어 들어왔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초반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최근엔 코로나 상황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이 되는데요. 네. 어떠세요,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다 힘든 시간들이고요. 네. 저희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또 개별 컨택을 통해서 기증을 독려하고 늘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작년 3월, 4월, 5월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실제 손실이 적자가 한 1억 넘게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또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회복이 되면서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위기들을 넘기기 위한 사실은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좀 든든한 자본에 대한 그 인프라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초기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었고요. 네. 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익 비례 재투자와 고용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는 바람에 굉장히 취약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이 위기를 좀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더는 어려운 점들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을 더 많이 만들고 또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들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과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네,
월급을 많이 주면 좋은 분들이 많이 올까요? 네, 이것도 힘들고 네.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러네요.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듣는 뭐 시청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물품들을 많이 기증을 하고 또 어떤 기업들에서는 좀 기증을 많이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좋겠어요. 정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안에 100개의 숲 스토리를 채우고 1000명의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자, 이 비전이 꼭 성취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 좋겠네요. 예, 네.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을 심는 나무 김경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판대는 지식과 사람을 연결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